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은 여전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민간 특례사업 일부는 무산됐고 토지주와 환경단체,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도 보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실효가 됩니다. 대구 경북이 지켜낸 공원 부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럼 7월 1일부터 이제 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되죠. 네. 그래서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 부지 중에 한 36% 정도를 지켜냈어요. 36% 정도 네. 대구에서는. 네. 그다음에 경북의 43% 정도가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이제 일몰제를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그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공원을 좀 지켜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하지만 굉장히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대 수준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가 뭐 도, 시, 군 뭐 그 계획 시설로 공원 부지를 놨잖아요. 묶어놓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공원으로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개인 재산으로 개발 행위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제도인데 국민재산보호 차원에서 이제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7월 도입해서 20년이 지나는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4,4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민간 재산이었던 공원 부지를 이제 사들이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범어공원이라든지 학산공원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됐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6%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경북도 같은 경우는 토지은행에 약 한 653억 원 정도를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추가 매수에 나오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여러 가지 일몰 대상 공원에서 뭐 여러 가지 특례 개발도 하고 했지만은 많은 어떤 부분이 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효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특히 적극적인 곳이 대구가 아닙니까? 사유지 매입률도 80% 정도가 된다는데요.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 범어공원이거든요. 네. 범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유지 매입률이 약 82% 정도 됩니다. 82%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 우선 조성 대상 지역으로 정한 20곳 그리고 도심공원과 민간 그 조성 특례 대상 3곳까지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매입률은 85%에서 88% 수준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어쨌든 80% 이상을 그 지킨다면은 나름대로는 대구시가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 그 대상 매입지가 4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37만 제곱미터를 지금 이미 대구시가 사들인 상태이고 또 범어도 공원과 더불어서 그 대구 대공원 그리고 구수산공원 등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대상자로 지금 그 실시 계획 인가를 그 밟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완전히 이제 그 수순을 밟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된다면은 웬만큼은 지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대구와는 다르게 경북은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등으로 다소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중심되는 범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뭐 지방채도 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지게 되는 경북 지역의 공원이 한 240여 곳쯤 됩니다. 이 축구장 4,700여 개 정도의 어떤 공원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중국 17개 이제 그 시도 공원 일몰제 관련돼가 평가를 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공원 집행률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공원 조성 기획률에서는 꼴찌에서 세 번째에 굉장히 평가가 지금 저조합니다. 네. 지방채 바로 4,300억 정도로 도성을 보존하는 대구시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전국 평균에 못 미쳤고요. 또 민간 특례 조성 사업을 통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개발 업체들이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북도는 해마다 미집행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시나 23개 시군이 대부분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대책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경주시가 최근 일몰제 유예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이제 그 일몰제 유예 절차를 밟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재정 문제인데요.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에 따르면은 우선 그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이제 공원 8곳 그리고 완충 지역 64곳 등 모두 이런 두 곳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두 곳의 면적만 따지면 18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상당히 그 많은 그 넓은 지역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는 이제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 비용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우선 보전이 필요한 그 도시공원 제 우선 당장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현재 그 송대마을 등대 주변에 그 간포 오류공원 그리고 또 소나무 군락지가 유명한 저기 그 양남에 그 수령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는 일몰제 연장 그리고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우선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녹지에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경주시의 입장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구 쪽을 그럼 다시 좀 살펴보면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의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요. 중대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대공원 사실 그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제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 대구에 이제 3개가 지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 대공원이 굉장히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동안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제 심의해서 이제 부결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6월 4일이었죠. 이제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완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후속 절차에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를 하고요. 일단 조성 그 시행 사업은 대구도시공사가 이제 공공 개발로 합니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구도시공사는 3,15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네. 조성을 하고 대구시 기부 체납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부지로는 30%나 뭐 이게 35%의 부지에는 대단히 아파트를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200세대는 뭐 일단은 그 공공 임대를 줄 계획이고 나머지는 공공 분양을 해가지고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공원 조성과 대구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들의 어떤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2024년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제 대구대공원 부지 내에서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들어서고요. 또 이제 달성 토성 보건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이제 저걸 했다가 결정된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던 그런 곳입니다. 네, 다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처럼 전면적인 부지 매입은 아니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난개발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대구 갈산공원 쪽은 결국에 좀 무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그 예로 갈산공원을 들 네. 수가 있는데요. 네. 갈산공원은 지금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민간 개발 업체가 나섰는데
결국은 특례 사업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지 이용 그 계획에 지가 상승분을 이제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대구시에 무상 설치하기로 했던 공원 주차장 설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 재정 문제와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시도 이제 감사원에 비슷한 그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 그 공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가 상승분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전 면책 대상인지 이렇게 그 감사원에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건 해당 사업자가 뭐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결국 이제 감사원이 이런 답변 보류 결정 통보를 하게 되니까 업체에서는 뭐 이미 땅을 다 사들인 뒤에 질의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2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백억 원을 더 들여서 그 땅을 사들였을 때 만일 그 법규 위반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럼 우리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이런 그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감사원의 무책임한 그 답변에 대해서 업체가 결국 포기를 하면서 결국 또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주들도 이제 대구시에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잘못된 법률 해석 때문에 우리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욱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는 갈산공원 지역이 그 일몰제에서 풀리더라도 결국은 그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80여 명에 이르는 그 토지 그 지주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은 그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지역이 우범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지금 조 기자께서 짚어주셨던 대구 지역의 사례뿐만 아니라 문경과 안동 등 경북 역시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쪽의 사정도 민간 개발 형식으로 추진됐던 어떤 특례 조성 사업이죠. 이게 또 뭐 잇따라 이제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문경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어떤 공원이 영광공원입니다. 영광공원은 굉장히 문경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죠. 네. 근데 시행업체가 통상적으로 이제 토지 구입비의 이제 80% 정도를 한 달 내에 이제 예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예치비 이제 토지 구입비 예치비 한 40억쯤 되는데 이걸 이제 한 달 내에 예치를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포기를 했고 무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광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체가 이제 뭐 그 한 70%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한 450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 사업이 이제 그 포기되면서 이미 아마 지난 4일 날 도시공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네. 이 벌써 공원 일몰제와 상관없이 벌써 해제를 시켜놓은 상태고, 안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옥동에 있는 옥현공원이거든요. 11만 제곱평방미터 규모인데 이것도 이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토지매입 예치가 140억 원을 이제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고, 이곳에는 한 77% 정도는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한 55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가 추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도 있고 부동산 경기 뭐 각종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굉장히 뭐 경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 특례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조정훈 기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제 이 민간 특례 사업
민간 특례 조성 사업이 이제 포기되면서 생겨나는 지주들의 반발들이 있거든요. 우려들도 있고. 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들이 이제 공원 일몰자가 되고 이제 사업을 포기했으니 이거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으니 실효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하는데 또 이제 뭐 지자체가 뭐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공원으로 뭐 묶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저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해서 뭐 우려 때문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서 해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안동시 같은 경우도 민간 특례 사업이 이제 뭐 그 포기됐지 뭐 되더라도 사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어떤 난처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 단체 등도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일몰 공제 전국 대응 시민 운동이라고 이 시민단체들이 그 전국적으로 그 1인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네. 이 시민단체들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또는 보전녹지 지역을 그 지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정을 촉구를 하면서 이제 그 지자체와 그리고 국회에 요구를 이제 별도의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예산을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 네. 이 정책을 위해서는 도시 자연 그 공원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보전 녹지를 지정을 해달라. 또 그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는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를 그 보전 녹지로 그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훈령을 통한 의무 지정을 하지 말고 입법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보전 녹지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그 보상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자체가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금 제도인데 어쨌든 이런 제도 하에서 공원을 그 지자체가 완전히 공원의 땅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어쨌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는 보전녹지 지정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을 좀 서둘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두 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는 뭐 너무 안일한 어떤 대처가 있었다.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도시숲을 200개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공원들이 이제 그 공원으로서 효율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또 다른 어떤 도시공원 숲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이거 아이러니한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도시공원 부분은 이제 중앙사무였다가 지방사무로 위임을 하면서 이제 그 지자체의 관리로 완전히 떠넘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방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장 끼고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재원 마련하고. 사실 이제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 허파 아닙니까? 네. 허파니까 지자체에서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께서도 답변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만 보더라도 4,400억 원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채권을 발행했다는 돈은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시 그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지자체의 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상당히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결국은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정부에다 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우선 예산을 들여서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두 분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